그래서 공자가 그 효치를 얘기를 하면서 효치천하, 효치치국, 효치국, 그다음에 효치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전체를 이 효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자가 마무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연 고로 생적 친안지, 재적 귀향지, 시로 천하 화평, 재해 불생, 화란 부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부연 앞에서 쭉 이제 지금까지 이제 치천하부터 치가에 이르기까지 효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게 뭐냐면 생적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나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주 좁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안지 편안하게 해드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신 걸 넘어서서 이게 뭡니까? 현실에서 이 세상 현실에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뭡니까? 현실에서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친한 이제 부모님이 물론 한자 그대로 보면 부모님이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앉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쉽게 말하면 현실에서 모든 존재를 편안하게 해야 한다. 불편하게 해서 안 되죠. 그리고 뭐냐, 재적이니까요. 재는 제사 지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자식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는 뭐냐, 귀향지, 귀신이 되어서 영혼으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영혼으로나마 이 현실에 와서 내가 차려놓은 제사상을 향기니까 잘 드시고 기쁘게 제사상에서도 뭡니까? 편안하게 영면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죄는 피 안의 세계죠. 불교로 얘기하면. 이 현실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차 안의 세계라면 피 안의 세계에서도 그 사람들이 뭡니까? 편안하게 누릴 향기 아니는 거죠. 누려라. 누릴 수 있게. 물론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인간 세상이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에 과연 죽은 이후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야, 돌아가셨어도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에 나의 부모로서 혹은 나의 친구로서 혹은 나의 형제 자매나 나와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나의 정신세계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지만은 유학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뭐 4대 봉송을 한다. 제사 지낼 때 있잖아요. 그죠?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 어떤 집안에서는 불천이를 모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간에 쉽게 얘기하면 살아 계실 때는 뭡니까? 그 부모님을 편안하게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존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만약에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내가 제사상을 차려놨을 때에 그것을 잘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안식처, 영혼, 그런 걸 고민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딱 밑에 나와요. 다시 지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시로 천하 화평. 세상이 쉽게 말하면 요거는 화평은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워져요. 그 다음에 재해 불생. 재해는 뭡니까? 우리가 자연재해, 그 다음에 홍수가 났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다양한 형태의 뭐가 있습니까? 인재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피해를 주는 어떤 양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불생 안 생겨. 또 마찬가지로 또 뭐냐? 뒤에 보면 화니까 뭡니까? 우리가 복이 있고 화가 있잖아요. 그죠? 나쁜 일이죠. 나는 날리고 어지 혼란스럽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지금 시대는 인간이 소외되고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도 말이에요. 그냥 가는 길 아무 나와도 어떤 원수 관계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다든가. 그건 난리잖아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요거는 생과 재로 표현되어 있지만 현실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럼 저 세상이죠. 저 세상은 현실이 아니고 뭡니까?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죠. 그죠? 이걸 이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형식으로 근데 요거는 어떤 한자를 표현하면 사계쪽이죠. 그 이후에는 뭐냐면 현실이나 요거는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 이후겠죠. 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안지하고 향기는 뭡니까? 둘 다 뭡니까? 둘 다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줘라. 그래야만이 뭡니까? 안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안지와 향기를 만들어내어서 평화의 세계가 오고 그 다음에 재해와 화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 관심이 조금 더 발전하면 뭡니까? 조심입니다. 결국은 둘 다 뭡니까? 마음 문제죠.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하느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진짜 그런가요?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마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래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기준이나 원리가 없이 마음을 먹는다? 그럼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기준과 원리가 뭐예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뭐죠? 과거 이 봉건사회가 다르니까 효치가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주의적인 법이죠. 법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꼬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예요. 과거는 효치주의고. 그러나 효치주의와 법치, 민주주의가 상통하는 어떤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지점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서 효경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죠? 그때 만들어진 어떤 경전이지만 현대에도 여전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 재해가 생기지 않게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화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려면 오늘날은 뭘 냅니까? 주로 정책을 많이 내죠.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그리고 미비한 법이 있다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상황에 만들어서 이렇게 또 뭐 그 조치를 취하고, 그거 바로 기준과 원리를 주는 게 여기에서는 효치에서는 이 효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공자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로 명왕지 이 효치 천하야 여차라. 그게 뭐냐? 명왕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 현명한 왕. 그 다음에 쉽게 말해가지고 아주 명석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런 거죠. 오늘날 리더십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명왕이 뭐냐? 이 효치 천하 했잖아. 효를 가지고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이와 같았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효치의 내용 중에서 본받을 만한 게 있나요? 없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래 맞아.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편안하게 놀아 이 말이 아니에요. 각자 본분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뭡니까?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을 할 때 엄청나게 바쁘면은 이 바빠가 피곤해 죽겠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노는 것이 편안하냐? 무조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맡게 됐으면 정당하게 일을 하고 거기서 정당하게 뭡니까? 보수를 받고 대접을 받고 그게 편안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도 나 편하기 위해서 일 안 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효치가 되었던 민주주의의 법치가 되었던 원리 원칙을 기준을 곡해한 거죠.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과거의 효치를 오늘날 민주주의에 적용시킨다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유각득행, 사국순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각득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득행이라는 것이 도덕성과 행위자 실천력이잖아요. 그죠? 도덕과 실천력, 오늘날 따지면 그것이 아주 각이라는 것은 깨달을 각자라기보다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도덕성과 실천력을 아주 크게 만들어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사국순지, 사국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래 이런 말도 있잖아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그게 윗물이 깨끗하고 맑고 이거 명왕이라고 나와 있듯이 밝잖아. 밝은 걸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면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서민이나 나라의 국민들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기준과 원리를 갖고 있고 흔히 말해서 제대로 정신이 뭡니까? 박혀 있는 사람들, 정신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게 순지라고 했잖아요.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될 때는 뭐냐면 이 관심을 가질 때 배려를 할 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상호 서로 뭡니까? 이렇게 엮여 들어가야 돼요.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급사회지만 일방적인 측면이 없진 않아 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정치니까요.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왜 따르는데 순자가 나오잖아. 따를 순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따르게 되었지?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바로 위에서 덕행을 베풀었으니까. 이 덕행을 따라서 가야 나도 뭡니까?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효치의 의미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은 효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자식이 부모에게 나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5월 8일 어버이날만 되면 나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러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한 사회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흔히 말해서 토대가 되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